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40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2024년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사전 투표자 숫자 부풀리기 조작을 했던 선관위의 그 증거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사전 투표 현장에서 참관인이 개수한 사전 투표자 인원과 선관위 직원이 직접 선관위 전산망에 입력했던 인원 완전히 틀렸죠. 이런 선관위의 충격 조작에 참관인들이 결정적인 증거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의 이런 부풀리기 전국적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작게는 이 수십, 많게는 수백 개 이상의 조작을 했던 선관위, 그뿐이겠습니까? 새벽 3시에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지 테이프가 부착된 사전 투표함을 봉인지를 떼고 투표지를 쓸어 넣는 그 충격적인 영상도 우리는 보았지요. 사전 투표가 끝난 이후에 중앙선관위 앞에서 잡혔던 중국 화웨이 와이파이, 이번에도 선관위는 CCTV를 가리지 않았습니까? 본 투표는 어땠습니까? 방방곡곡 전국 투표소에서 터져나왔던 가짜 투표지, 색이 다른 투표지, 길이가 다른 투표지, 하다 신권 같은 빳빳한 투표지 수백 매. 이번 4.15 총선거는 명백하게 부정선거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지금 현재 선관위 난리가 났습니다. 총선 3,000개 동전을 던져 모두 앞면 나오게 조작. 윤석열 대통령 비난 말고 동참케 해야. 기회가 왔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2020년 4.15 총선거에서도 부정선거의 그 증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끝까지 우리는 이 부정선거 파헤쳐야 합니다. 특별기구, 지금은 부정선거 획책한 세력 척결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부정선거 세력 이판사판 부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 천하의 파렴치범 조국이 말도 안 되는 200석 우는 부정 메커니즘 어떻게 작동했는지 통계 수치 입증. 역설적으로 지금이야말로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부정선거 주범들을 사형대로 보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40 총선은 부정선거 세력들이 이판사판으로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기왕 할 바에야 화끈하게 200석 개헌선까지 만들어 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도덕성 제로인 이재명 민주당 체제에서 국민이 그들에게 200석을 만들어 줄 이유가 과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상상조차 가능하겠는가? 선거 전부터 천하의 파렴치범 조국이 말도 안 되는 200석 운운할 때부터 부정선거 획책 의도와 최종 목표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2020년 4.15 21대 총선에서 우리는 모르게 당했고 그 진실을 다 밝혀내는데 4년을 소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정선거 메커니즘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통계적 수치로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존재 여부와 심각한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의미 있는 바로미터를 찾아낸 것입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전 투표 득표율 대비 당일 투표
득표율이라는 통계적 수치입니다. 정상적이라면 2016년 20대 총선의 경우처럼 3% 내의 범위에서 양대 정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21대 총선부터는 민주당이 플러스 10% 이상의 수준으로 250개 이상 선거구, 더 정확하게는 3,000개 이상의 읍면동 투표소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확률적으로 동전 3,000개를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이 현상이야말로 어떤 물적 증거보다 더 명확한 증거 그 자체입니다. 선관위가 조작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했다라는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줘야 합니다. 부실한 봉인지,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 등은 사전투표지 부풀려서 한쪽에 몰아주기를 실행하는 실질적 수단임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로서 매우 강력한 증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관위와 부정선거 세력들이 엄청난 실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봉인지 배경 색깔을 짙은 회색으로 기습적으로 바꾸어 참관인 서명을 식별하기 곤란하게 만들고 불법 투표지 제작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끝까지 거부하고 인쇄 날인을 고집한 이유가 바로 부정선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다른 증거들도 수없이 많지만 이 모두를 열고 하는 것은 오히려 관심만 산만하게 만들고 부정선거 이슈를 선거관리 부실로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가장 핵심에만 모든 노력과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만약 문재인 정권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인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이 만들어준 기회, 윤석열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루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지 말고 설득하고 용기를 주고 끝까지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군중을 동원해서 배경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하고 스스로 지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파헤치는데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부정선거 촉결 지도자들은 모든 진정성 있는 정성과 변함없는 애정을 갖고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절호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하늘이 만들어준 가장 확실한 루트입니다. 지금은 대다수 많은 국민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선거 결과를 위하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정선거가 실제했다는 것을 알리고 교육해야 합니다. 누구나 정확하게 알게만 되면 부정선거 촉결운동에 동참할 것이 분명합니다. 위롭고 용기 있고 영향력 있는 동조자들을 규합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번 부정선거의 피해 당사자들입니다. 원희룡, 윤희숙, 박진, 조혜진, 오신환, 최재형 등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부정선거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비겁자도 있겠지만 그중 몇 명이라도 증거 보존을 신청하고 재검표를 요청하도록 만들어 앞으로
있을 법적 투쟁에 씨앗을 심어 놓아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황교안, 민경욱, 박주현 등 부정선거 척결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적어도 서로를 비판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응원하고 같이 모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문에 공동으로 전면 광고를 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그리할 것이지만 절호의 기회를 날리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이런 거 참 잘합니다. 부정선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지난 21대 민주당 총선 선대위원장 출신 이 아무개는 이번에는 억울한 피해자 입장인데도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싸울 적을 너무 포괄적이지 않게 명확한 대상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선거 척결을 이념전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적이 많아지면 지속적으로 싸우기 힘들어집니다. 부정선거는 사실과 과학의 영역이며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객관적 문제입니다. 모든 좌파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총리까지 지낸 이 아무개 등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실행하는 소수의 국가 반역 세력이 우리의 적입니다. 부정선거를 몰라서 당한 모든 국민은 모두 피해자이며 우리의 동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절호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현상과 증거에 집중하고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중하고 국민을 계도하고 여론을 정확하게 유도해 나갈 메이저 언론은 적어도 한 개는 반드시 끌어들여야 합니다. 군 장교들은 세계 전쟁사를 통해 전쟁의 승리는 기만과 집중에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전술과 전략은 다르다고 배웁니다. 전성기의 나폴레옹과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아돌프 히틀러 같은 전쟁 지도자들은 전략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전술 목표를 정하고 모든 노력을 적의 치명적 약점에 집중 투입하여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고 배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부정선거 획책한 세력 척결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